원주 제천간 복선철도 개통으로 옛 원주역이 80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도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온 원주역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수도관 동파와 한냉질환 등 한파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도와 시군의 주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환기 평창군수를 만나 평창군 주요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들어봅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현장이 영향을 받은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애써 키운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한파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 요령을 한범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쪽파를 키우는 시설하우스입니다. 비닐을 걷어내자 얼음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농민은 수확을 앞둔 작물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낮에도 영하 날씨가 되면 식물이 안 크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온을 위해 가동한 건 수막시설. 이중으로 설치된 하우스 비닐 사이에 10도 정도 되는 지하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로 된 막이 실내를 감싸 내부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난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막시설이 없는 곳엔 소형 터널을 설치해 비닐을 씌웠습니다. 말 그대로 하우스 안에 작은 하우스를 또 만들어 2중, 3중의 보온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일, 20일만 되면은 이 파가 보온을 시키면 너무 컸었는데 올 같은 해는 지금 제가 1월 1일부터 돌렸는데 지금 오늘이 11일인데도 이게 많이 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보온을 해야 좀. 폭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찢어진 비닐은 바로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버팀목으로 보강합니다. 눈이 내려 비닐이 파손되면 서둘러 더 씌우고 뼈대가 무너질 경우엔 내부에 기둥을 세워줍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작물의 병 발생을 막기 위한 환기와 방제도 필수입니다. 눈으로 시설 하우스 안에 습도가 높아져서 병 발생이 우려되니까 저온 장애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요. 살균제를 뿌려서 병 발생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읍면사무소나 지역 농협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원주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옛 원주역. 원주에서 제천간 복선철도 개통으로 새 원주역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서 80여 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강원도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온 원주역의 역사를 이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산나무를 뜯어서 방공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원주역까지 와서 여기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맨날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은 속속이 오는데 우리 아버님은 안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애 얻고 원주역에 가서 기다리다가 또 열차 가면은 또 집에 오셨다. 학성동에 원주역이 처음 들어선 건 지난 1940년 4월. 일제강점기 말 수탈과 강제징용의 아픈 상처를 가진 원주역은 10년 만에 6.25 전쟁으로 모두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이후 한 차례 복원됐고 산업화 시대 원활한 물자 이동을 위해 신축된 건물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산골이거든요. 옛날에 치면은. 그다음에 중령을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내륙 깊숙이 이제 그 철도 하나 놓이게 된 거죠. 그야말로 탄절돼 있던 그런 고을들이 이제 연결됐다는 의미도 있고. 원주역 한쪽에는 옛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탑이 있습니다.
높이 18m, 지름 5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50년대 디젤 기관차가 등장하면서 기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단 3개만 남아있고 한국 철도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 138호로 지정됐습니다. 물을 채워야 돼요. 물을 데워서 이제 수증기를 가지고 엔진을 가동하니까. 그래서 그 급수탑이 역 만들던 1940년에 같이 만들었죠. 그게 역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큰 기점이 될 만한 역에서 이제 급수를 하니까. 역사 주변은 주민 삶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광장은 지역을 오가는 사람과 상인들로 붐볐고 극장이 인접해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또 팔고 순댓국밥집도 있고 뭐 찐빵집도 있고 두루두루. 지금의 그 중앙시장처럼 막 그렇게 너무 번창하지는 않아도 하여튼 붐볐어요. 새벽 12시 반에 그 막차가 내려오는 게 있었거든. 엄청나게 내려왔었지. 택시가 저까지 한 20, 30대 서 있어도 쭉쭉쭉쭉 하나하나 타고 가고 이랬었지.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편리함은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90년대 이후로는 수도권을 지나면 나타나는 중앙선의 낡은 역으로 인식돼 서름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중앙선에 내려오시다 보면은 타신역사예요. 근데 오로지 그 원주역부터 밑으로 당곡, 신림 이런 역들만 구역사로 남아 있어서 직원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원주역이. 고객님들한테도 미움 많이 받고. 80년간 한 곳에서 원주시의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본 원주역은 이제 무실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의 기능은 옮겨갔지만 원주역에 깃든 저마다의 추억은 이곳에 남았습니다. 조금 섭섭할 뿐이지 뭐 어떻게 옮겨갔으니. 좋긴 젊은 사람들은 좋긴 좋겠지. 근데 우리네는 그냥 추억거리가 좀 없어지는 거지. 옛 원주역 일대는 바람길 숲이 들어서는 도심 폐선 부지와 더불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라지는 게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원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를 잘 보관하면서 또는 시민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탄생하면 좋겠다. 최저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에 수도관 동파와 한랭 질환 등 한파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추위가 절정을 보인 지난 주말과 휴일 포함 사흘 동안 도내 각지에서 모두 95건의 수도관 동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평창 등 산간 지역에선 마을 공동식수 저장 시설이 통째로 얼어붙어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자체에 접수된 계량기 동파 피해도 8일과 9일 이틀간 163건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고층 아파트 베란다와 난간 등의 대형 고드름이 발생하는 사례와 음주, 노숙, 입수 등으로 인한 저체온증 발생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며 시설물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2021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왕기 평창군수를 만나 평창군의 주요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무척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또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군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019년과 대비하면 약 30%가 증가했고요. 또 1,8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도 5,280억 원으로 2018년과 비교한다면 약 50%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18개 시군 중 5번째 예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건심사평가원 또 교육연수원을 유치했는데요. 2024년 준공하게 되면 약 7만 명 이상이 평창을 방문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올림픽 유산 사업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창 평화 테마파크가 중앙투자 심사를 또 통과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평창 포럼은 향후 10년간의 평화 실천 방안을 담은 평창 평화의제 2030이 선정되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마스크 지원, 소상공인 이자 보전, 농식품 온라인 판매와 해외 시장 개척 등으로 생활 안정이 되도록 힘썼고요. 관광 마케팅도 비대면과 소규모로 다변화한 결과 여름 휴가지 만독조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고 소비자가 선정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는 주민 행복과 평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서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 평창 평화 테마파크를 대표적인 평화올림픽 랜드마크로 조성을 하고 평창 평화 포럼을 선곡적으로 개최해서 평화도시 평창의 이미지를 굳건히 세우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여 광천 송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와 국민여가 캠핑장을 빨리 완공하고 평창 에코랜드 물안경 체험센터, 수학 아카데미아 등 생태 힐링 관광 거점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존 우수 관광시설과 연계를 해서 숙박 체류형 관광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국가고사 출제센터, 바둑연수원 등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농축산업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스마트 친환경 농업과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여 평창의 미래 농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과 장애인, 사회적 취약적 계층의 복지 실현과 일자리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창 장학생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국민의 삶도 풍요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또 정책과 공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좀 진행이 되어서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평창의 미래는 더 좋아진다라는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의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평창 바이오 신도시 건설, 평창형 뉴딜 사업 추진, 올림픽 유산 사업의 확고한 기틀 마련,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평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지난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11일 발표한 2020년 강원교육 정책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만족도는 3.78점으로 전년도 3.85점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조사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 평점이 3.5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교직원 3.94점, 교원 3.83점, 학생 3.81점 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정책에 대한 지속 필요성은 학생 4.04점, 학부모 4.13점 등 평균 4.1로 나타났고 전년도 4.18점에 비해 소폭 낮아졌습니다.